5월 14일 파이썬 수업 시작할게요. 지난 시간에 데이터 시각화에 대해서 봤었는데요. 일반적인 그래프 그리는 과정이요. 그래서 21, 22, 23, 뭐 이렇게 이제 20, 21, 22, 23까지 진행을 했는데요. 24단원으로 C본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근데 아침에 출근 전에 내용 점검하면서 이게 패키지를 버전업하고 났더니 코드가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생겨서 요거는 제가 한두 교시 정도 후로 좀 순서를 좀 뒤로 미룰게요. 그 사이에 좀 변경된 부분을 좀 점검한 다음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24단원 잠깐 뒤로 밀어두고요. 25단원 지도 시각화부터 할게요. 평일 저녁반 할 때는 두 교시에 나눠서 하던 내용인데요. 일단 그 쉽게 말하면 이론하고 실습 예제하고 이렇게 두 교시로 나눠서 했던 건데 한 교시 분량으로 합쳐놨습니다. 분량이 좀 적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지도를 보여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냥 지도를 생 이미지로 그리는 게 있는데 그거 할 거면 파이썬은 굳이 안 하고 포토샵을 하겠죠. 그림으로 약도를 그리는 그런 경우요. 두 번째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구글이라든지 네이버, 그 다음에 카카오 지도 같은 거, 이런 걸 쓰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파이썬하고 연관이 없습니다. 이걸 쓰려면 웹 프로그래밍으로 과목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파이썬에서 얘네들 쓸 방법이 없어요. 구글 같은 경우는 방법이 덜어 보이긴 해요. 근데 구글 맵하고 네이버 맵은 유료화된 지가 좀 오래됐거든요. 구글 맵을 쓰려면 우리가 오픈 API 할 때처럼 인증키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인증키를 받는 방법에서 신용카드 정보를 넣고 들어가야 돼요. 그게 또 국내 카드로는 안 돼요. 해외 결제가 되는 카드밖에 안 돼요. 물론 100% 유료는 아니고 일정 횟수 동안은 그 무료로 쓰다가 이제 일정 횟수가 넘어가면은 이제 과금이 된다. 그런 논리이긴 그런 흐름이긴 한데 수업에서 제가 자 다 같이 신용카드 꺼내시고요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고려 대상이 아니고요. 카카오는 아예 방법이 없고 네이버랑 카카오는 아예 방법이 없고요. 그래서 이제 파이썬으로 이제 지도를 사용하는 방법이 이런 웹적인 방법 말고요. 첫 번째가 이제 폴리움이라고 하는 패키지를 쓰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구글 맵이나 네이버 맵보다는 품질이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그 주피터 상에서 우리가 웹에서 보는 거랑 비슷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패키지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이미지를 쓰는 건데요. SVG 이미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SV라고 하는 게 웹에서 쓰는 이미지 포맷인데 요걸 이제 파이썬에 접목을 시켜서 지도를 표현합니다. 차이점이 있으면은 폴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지도고요. SVG 같은 경우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선거철 같은 데 보면 지도 좀 도형화돼 있는 뭐 그런 것들이요. 이런 그 도형 지도 같은 형태고요. 세 번째가 사실 지도를 전문적으로 다루시는 분들은 요걸 쓰실 거예요. 실제로는 쉐이프라고 하는 파일이 있어요. 이게 이제 쉐이프라고 하는 파일이 있고 얘가 지도에다가 데이터 프레임을 겹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뭐 지역별로 어떤 격차를 보여줄 때 색깔로 다르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최적 입지 선정할 때 쓴다거나 뭐 이렇게 하는 애가 있는데 얘는 이제 GIS라고 해서요. 이거 이제 도시공학 같은 데서 좀 전문적으로 쓰는 포맷이에요. 저도 이거 대학원 때 수업 들으면서 처음 봤던 포맷인데 이것까지 가는 거는 학원 수업은 좀 오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 정도 선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쉐이프 파일을 써야 될 일이 있다고 하시면 쉐이프 파일 진짜 내가 지도를 전문적으로 써야 될 일이 있다고 하시면은 그때는 파이썬을 고려하지 마시고요. 물론 얘도 내부적으로 파이썬을 쓰고 있긴 합니다만 QGIS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만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얘가 내부적으로 파이썬을 쓰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걸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파이썬 코딩으로 할 수 있어서
저도 사실 처음에 요거를 쓰다가 이게 계속 클릭하는 게 좀 답답해하고 그냥 파이썬으로 코드를 짜버리긴 했었는데 진입 장벽이 좀 높아요. 이런 식으로 지도하고 데이터 프레임을 같이 병합해 놓은 형태예요. 뭐 이런 거 만들기에 되게 좋은 프로그램인데요. 무료 프로그램이니까요.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은 일반적인 통계보다 훨씬 난이도가 높더라고요. 이거보다 차라리 그 의학 쪽에서 하는 통계가 차라리 더 쉬워요. 자, 어쨌건 여기서 이제 폴리움이라는 패키지를 설치하고 이제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맨 밑에 뒤에서 예제 파일이 좀 나와요. 예제 데이터를 로드하기 위해서 데이터 프레임과 리드 엑셀 두 개를 미리 참조를 해놨습니다. 폴리움 쓰는 방법은 쉬워요. 자, 일단은 지도에 표현하고자 하시는 위도하고 경도를 먼저 아셔야 돼요. 사실 지도는 위도 경도 빼면 뭐 딱히 할 게 없거든요. 구글 맵에서 검색을 하신 다음에 구글 맵에서 특정 위치를 이렇게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주소를 하나 따오셔갖고 주소에 위도하고 경도가 숨어 있어요. 주소를 따오시면 보시다 보면 중간에 좀 이렇게 좀 얼토당토 않은 값이 그 글자들이 좀 있거든요. 느낌표 8M, 2 느낌표 3D 뭐 이런 식으로요. 쭉 보다 보면 느낌표 3D 뒤에 37.5798 요겁하고요. 그 다음에 또 쭉 가다 보면 느낌표 4D 뒤에 126.939928이 요 두 값이 위도와 경도입니다. 자, 그 두 개 값을 폴리움.map이라는 함수에다가 로케이션 파라미터로 리스트로 세팅을 해주세요. 줌 스타트는 지도의 배율이에요. 1부터 22 사이까지 값을 갖고요. 값이 클수록 확대됩니다. 이렇게 해서 객체를 리턴 받으신 다음에 주피터 상에서 출력을 하시면은 이런 게 나옵니다. 실제로 웹상에서 그 브라우저 상에서 쓸 수 있는 지도고요. 이미지가 좀 투박하다는 것 빼고는 정확해요. 꽤 정확해요. 그리고 구글이나 네이버 맵이 제공하지 않는 오히려 통계 친화적인 기능도 있고요. 자, 여기에 이제 내가 원하는 위치에 그 아이콘 같은 거 찍는 거, 그 아이콘을 마커라고 해요. 자, 마커를 출력할 때 일반 마커는 사용할 수 있는 색상 값들이 종류가 있습니다. 자, 폴리움.map이라고 해서 지도 객체를 하나 받으신 다음에요. 마커를 따로 하나 만드세요. 자, 마커 객체 생성하시는 법은 폴리움.마커라고 하면서 이 아이콘이 표시될 위도하고 경도, 클릭했을 때 나타날 메시지, 그리고 아이콘 테마입니다. 폴리움.아이콘이라고 하면서 색상을 여기 있는 값들 중에 하나로 잡아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마커 객체를 생성을 하면은 이 마커를 지도에다가 넣어라 라고 명령어를 내리시면은 이제 위치상에 이렇게 아이콘이 표시가 되고요. 얘를 누르면은 이제 메시지가 나오는데 글자가 쭉 세로로 돼 있죠. 여기는 HTML 코드를 넣어서 좀 꾸며줄 여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이콘을 HTML로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HTML 코드 부분은 제가 이거 코드 단톡방에 올릴게요. HTML은 좀 생소하실 테니까. 자, 마찬가지로 지도를 만들고요. 팝업 객체를 만듭니다. HTML 태그라고 하는 거는 웹페이지 코드 만들 때 쓰는 거다라고 전에 한번 우리 크롤링 할 때 봤었죠. 얘는 폰트, 글자 색깔을 초록색으로, 그 다음에 스타일의 화이트 스페이스 노 랩이라는 게 절대 줄바꿈하지 말란 뜻이에요. B라고 하는 거는 글자를 굵게 놔두는 거고요. parse HTML fails라고 하는 파라미터까지 주시면은
팝업 객체가 만들어집니다. 밑에 있는 태그는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이 팝업 HTML이랑 객체를 만들고요. 폴리움.피처.커스텀 아이템, 커스텀 아이콘. 그 다음에 아이콘으로 쓸 이미지 파일을 다른 걸로 바꿀 수도 있어요. 물론 이 파일은 제가 지금 웹상에 있는 경로를 지정을 했는데 내 컴퓨터상에 있는 파일 경로도 가능합니다. C 드라이브 밑에 뭐 어디 밑에 이런 식으로요. 아이콘 크기 가로 세로 잡아주셔서 아이콘 위치 만들고요. 자, 폴리움.마커라고 하면서 위경도 잡고 팝업은 조금 전에 만든 이 팝업 HTML, 아이콘은 아이콘 이미지 객체 이렇게 해서 만드시고 나서 add to에서 지도에 출력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save 함수가 있는데요. 지도를 그 상태로 웹페이지로 저장을 시킵니다. 자, 출력하면은 아이콘, 제가 미리 준비한 이미지가 나왔고요. 클릭했을 때 이렇게 메가스터디 IT 아카데미 시촌이라고 나옵니다. 자, 밑에 있는 코드를 한번 써볼게요. 여기 들어가 있는 이미지가 제가 이전에 수업하던 기관에 들어있더라고요. 하면서 좀 바꿔볼게요. div 태그는 영역을 잡는 거예요. 스타일 화이트 스페이스 노래 줄 바꾸지 말아라. h3는 간단한 제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미지를 넣었는데 이 이미지가 제가 이전에 수업하던 기관 거라서 여기 걸로 바꿀게요. 메가스터디 IT 아카데미. 영상만 있고 그래프만 있어. 네, 여기네요. 그림을 숨겨놔갖고. 자, 제가 웹상에서 이미지 주소를 하나 땄고요. 이거를 이제 이 값으로 바꿔서 자, 이미지의 넓이를 100% 그리고 전화번호가 나와 있네요. 메가스터디 신촌. 이건 강남 전화번호인데. 메가스터디 아카데미. 네, 그리고 전화번호는 뭐 그대로 두죠. 뭐. 이렇게 하고 그 주소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했어요. 자, 그럼 이제 클릭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팝업 제목 들어갔고 이미지 누르면 전화도 됩니다. 이제 이건 모바일에서나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디테일한 정보를 표시할 수도 있고요. 세이브 함수를 썼기 때문에 이미 웹페이지 파일로 저장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피터 동작하는 곳에 보시면은 폴더 열었을 때 이제 웹페이지가 하나 생성이 되어 있고요. 얘를 클릭하면은 조금 전에 지도 그대로 웹페이지화 됩니다. 자, 뭐 가볍게 이렇게 쓰면 되고요. 죄송합니다. 자, 지도를 다시 한번 또 띄웠습니다. 아이콘은 같은 중점 위치에 오렌지 색깔로 해서 마커 객체를 생성을 했고요. 마커를 하나 더 만들게요. 폴리움.서클 마커라고 하는 객체인데요. 마찬가지로 중점 잡아주시고 범위를 잡아주세요. 미터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색상은 선색상과 면색상입니다. 면색상은 조금 투명하게 나오고요. 자, 1, 3 이렇게 마커 3개를 만들었는데 얘를 각각 이렇게 지도에 추가를 해줍니다. 원형 마커는 어떤 범위를 보여줄 때 사용을 해요. 이런 식으로요.
자, 그 밖에 다른 형태의 지도입니다. 이 지도 객체를 만들 때 타일스라는 파라미터를 설정해서 토너하고 터레인 이렇게 두 가지 옵션을 주시면은 얘는 평면도, 오히려 논문이나 뭐 이런 프레젠테이션 자료 같은 거 만들 때 이게 더 나을 거예요. 지도에 대한 평면도고요. 그 다음에 얘는 고도 같은 거를 같이 보여주는 지형도입니다. 지금 이게 신촌에 대해서만 표시해서 지금 여기 학원 근처만 표시해서 이 정도로 나오는데요. 지형도 같은 경우는 줌 레벨을 좀 작게 잡으시는 게 나아요. 너무 작게 잡았구나.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지형을 같이 볼 수 있는 형태의 지도예요. 여기는 로딩이 좀 느리네요. 자, 예제입니다. 서울의 초등학교 분포를 확인을 해볼게요. 이거 만들고 나서 예제를 좀 잘못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잠깐 했어요. 왜냐면은 너무 많더라고요. 자, 제가 엑셀 파일을 온라인에 하나 올려놨습니다. 이 엑셀 파일은요, 전국에 있는 초중 고등학교에 대한 전체 위치와 실제 주소, 그리고 그 어떤 교육청 소속인지에 대한 그런 실제 데이터고요. 데이터 출처는 공공 데이터 포털입니다. 며칠 전에 받은 거기 때문에 최신 올해까지 데이터가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제 학교 이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 급 구분으로 학교 종류가 설정되어 있고요. 소재지 도로명 주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쭉 보시면 위도하고 경도가 같이 있습니다. 대체로 위치를 처리하는 데이터는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 위경도를 같이 잡아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위치를 표시할 수가 없으니까요. 자, 이렇게 데이터가 있는데 데이터가 되게 많아요. 11,988건이고요. 이거 얘는 엑셀로 열리더라고요. 근데 어저께 왜 우리가 교통사고 데이터 했었잖아요. 그 교통사고 데이터는 그 국가통계포털에서 원본을 받으면 엑셀로 안 열리더라고요. 데이터가 커갖고. 자, 일단은 이거 전체가 너무 많으니까 정보가 일단 필요한 거 몇 개만 뽑을게요. 학교명, 학교 급부분, 소재지 도로명 주소, 위도 경도. 요것만 뽑아서 필터 함수로 뽑아서 별도의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게요. 밑에 코드가 한번 중복되네요. 사용할 필드만 추출. 자, 요걸 가지고요. 일단은 급 구분에서 초등학교인 것만 추출할 거예요. 그럼 전국의 초등학교가 다 나오겠죠? 그 다음에 소재지 도로명 주소에 서울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애들만 뽑을 거예요. 근데 급구분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라고 일치하는 데이터만 뽑으면 되는데 도로명 주소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서울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것들만 우리가 문자열 검색을 해야 되거든요. 자, 문자열 검색하실 때 쿼리 함수에서요, 컬럼 이름.str. contains.라고 하시고 검색어 지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의 쿼리, 학교 급구분은 초등학교, 그리고 소재지 도로명 주소에 서울이라는 단어가 있는 것. 근데 이거 웬만하면 서울 특별시로 하세요. 왜냐면은 주소에서 검색하니까 상관이 없겠네요. 서울로 해도 되겠네요. 학교 이름에 서울이 아닌데 서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학교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DF2를 만들면은 초등학교만 구분이 됩니다. 서울에 총 605개의 초등학교가 있대요. 여기 검색어만 바꾸면은 학교 개수가 이렇게 학교 구분이 달라지겠죠? 자, 그럼 이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요. 반복 돌면서 이 위경도에 대해서 마커를 생성해주면 됩니다. 자, 일단은 지도를 하나 찍었고요. 그 다음에 줌 레벨은 12로 해서 서울이 좀 한눈에 보이게끔 레벨을 잡았습니다.
위경도는 그냥 지금 여기 가운데, 지금 여기 신촌,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요 건물 위치를 중심으로 잡은 거예요. 자,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스를 갖고 반복 돕니다. 그럼 요거죠, 요 인덱스 값이요. 요걸 가지고 반복을 돌아요. 그러면 i는 인덱스 값이 될 거예요. i는 인덱스 값이 되겠죠. 데이터 프레임에서 록이라고 하면은 인덱스 우선 접근이죠. i, 학교명을 추출하고요. 위도하고 경도를 추출합니다. 자, 이걸로 마커를 만들어요. 위경도 잡아주고 팝업에 학교 이름 잡아주고요. 그래서 마커를 지도에다 추가하는데 이게 지금 반복문 돌면서 나오고 있는 거죠. 웹페이지로도 하나 저장했고, 그 다음에 카메라도 출력을 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많더라고요. 이게 너무 많다 싶으면 고등학교로 좀 바꿔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고등학교는 개수가 절반 정도 되니까. 고등학교로 바꿔서 하시죠. 서울은 너무 많더라고요. 대신 경도 찾다. 제가 졸업한 학교 한번 찾아봤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되고요. SVG에서도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때는 이제 전국의 초중고 고등학교 분포를 확인해 볼 건데, 이따가 보면 아시겠지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전국에 좀 그래도 비슷하게 좀 골고루 퍼져 있어요. 중학교 되면은 이제 지방에서 중학교가 좀 사라지기 시작을 해요. 고등학교 검색하면 지방에 거의 전멸이에요. 이따가 이제 SVG 이미지 사용해서 말씀드린 예제도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 10시 반까지 확인하시고 10분 쉬었다가 40분에 뵐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SVG라고 하는 이미지 포맷을 사용한 건데요. 웹브라우저에서 열리는 그림 포맷이에요. 근데 얘가 그 그림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소스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뷰티풀 소브로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제까지 완성됐을 때 최종 결과물을 보면은 하나, 둘, 세 개예요. 이게 아까 보셨던 전국의 학교 분포를 초등학교 분포 엄청 딱 봐도 많죠? 중학교 분포, 고등학교 분포예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제 파이썬으로 이미지가 만들어지면은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붙여서 보통 이렇게 보고서에다가 이렇게 포함시키는 형태로 활용을 하죠. 전국에 이제 초중고 고등학교, 초등학교,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순서는 바꿔야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생성을 하는 건데요. 그냥 같은 내용이라고 파일 하나에다가 내용을 몰아넣다 보니까 내용이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두 타임에 나눠서 진행을 할게요. 자, SVG 포맷이라고 하는 건데요. JPG나 PNG 같은 그래픽 포맷이에요. 근데 벡터 기반이기 때문에 리사이징이 돼도 깨지지 않아요. 그냥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해도 깨지지 않고 모든 해상도에서 되게 자유롭게 쓸 수 있어서 요즘 웹용 이미지 포맷으로 많이 쓰이고 있어요. 내부 포맷이 XML이랑 코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뷰티풀 솝을 쓰면은 HTML이랑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원하는 부분을 취득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BS4 패키지 설치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그 크롤링 단계에서 얘를 설치를 해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SVG 이미지를 그 화면상에 처리할 때는 그 ipython.display라는 패키지에서 svg라는 객체를 가져오시면 돼요. 이거는 주피터에서만 쓸 수 있는 내장 패키지예요. 그리고 그 따로 설치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요. 뷰티풀 속 가져오시고 리퀘스트 우리 이미 써봤죠?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 리드 엑셀, 피벗 테이블. 리드 테이블하고 피벗 테이블은 예제 데이터 전 처리하는 과정에서 쓸 겁니다. 그 다음에 넘파이도 필요하고요. 네, 얘네 두 개는 이제 예제 데이터 전 처리를 위해 필요한 애들이고요. 자, 일단은 샘플 데이터를 먼저 가져올게요. 리드 엑셀에서요, 시니어 LSF라고 하는 데이터를 가져올 건데요. 이게 서울시의 구별 노인 여가복지시설 수예요.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가져온 거고, 데이터는 제가 미리 전 처리를 해놨습니다. 자, 이게 구구, 이게 각 구별로 노인복지시설의 수입니다. 여기서 이 구에 대한 이름을 엑셀로 가져오면은 인덱스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구 이름을 인덱스로 잡아줄게요.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SVG 파일을 가져올 건데요. 이 SVG 파일은 위키미디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위키피디아가 아니고 위키미디어요. 이미지 같은 거에 대한 그 오픈 파일을 이제 올려놓은 데인데 여기서 SVG 파일들을 우리가 검색할 수 있어요. 서울이라고 서울 그 다음에 검색 키워드 그냥 복사할게. 자, 이렇게 해서 파일을 검색하면은 이 파일이 잘렸나 보네요. 자, 파일 원본은요 제가 그 예전에 내려받아서 제 홈페이지에 따로 올려놨으니까 여기서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를 내려받으셔서 프로젝트 안에다가 넣으시고요. 프로젝트 안에다가 이 파일을 넣으시고 그 다음에 맵 서울이란 파일입니다. 이 파일을 넣으시고 나서 비주얼 스튜디오로 열면은 코드를 열리니까요. 내용 변조 안 되게 조심하시고요. 파일 열기 방식으로 오픈 함수를 써서 여시는 게 하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XML 코드 형태로 쭉 받아오시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온라인에 있는 파일이니까 리퀘스트 모듈을 써서 그냥 아예 리퀘스트 객체를 써서 크롤링 하듯이 가져오시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어떤 방법을 쓰시건 동일한 방법이니까요. 어쨌건 결과적으로는 이 지도 파일의 내부 코드만 가져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파일 읽기 방식을 쓰시건 아니면은 그 웹데이터 수집 방식을 쓰시건 결과가 동일하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읽어온 지도 파일을요, 뷰티풀 속 객체한테 집어넣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져온 결과만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 태그들이 쭉 나와요. 이 태그의 의미를 아셔야 되는데, 패스라고 하는 태그가 이제 도형을 그리는 태그고요. D라고 하는 거는 그 점들에 대한 좌표 값이에요. 그리고 여기 속성값 중에 보면은 id라고 하는 속성이 있는데 이 id 속성이 각 구의 영문 이름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id 속성이 있는 패스 태그만 우리가 추리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잘라냈던 코드요. 자, 소점 셀렉트 한 다음에 패스 태그 중에 id가 있는 애만 가져옵니다. 이렇게 해서 출력하면은 이 출력 결과가 서울시에 있는 각각의 행정 그
구 단위를 뜻하는 영역이 되는 거예요. 도형의 영역이요. 여기 보시면 필이라고 해서 색상값이 전부 회색으로 채워져 있거든요. 이게 각 도형의 색상값인데 이 색상값을 우리가 원하는 단계별로 조작을 할 거예요. 자, 그 단계별로 색상값을 준비했습니다. 색상값은 이거 몇 단계로 나눌지는 분석하시면서 그냥 임의로 넣으시면 돼요. 저는 6개 단계로 준비를 했어요. 색상값은 제가 코드 단톡방에 올려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지도에 이 패스 개수만큼 반복을 하면 돼요. 소점 셀렉트에서 가져왔으니까 이 리턴 값은 리스트겠죠. 이게 리스트 원소 하나일 거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반복을 할 거예요. 일단은 데이터 프레임에 색상 값을 논으로 놓고요. 데이터 프레임의 색상 값을 이제 논이라고 해서 준비를 했고요. 지도에서 확인한 영역수만큼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도 객체에 있는 ID 속성을 지역명이라고 가져오고요. 이 지역명하고 일치하는 데이터를 데이터 프레임에서 찾아요. 자, 얘가 지도상의 지역 이름이고요. 해당 지역명에 대한 복지시설 수를 데이터 프레임에서 가져옵니다. 그럼 그 복지시설 수를 적절한 단계로 나누셔서 단계값을 적용을 하세요. 그럼 이 단계값이 아까 준비했었던 이 색상 컬러의 인덱스 값으로 쓰일 거예요. 자, 그 인덱스 값을 적용한 색상 값을 데이터 프레임의 필드로 추가할게요. 처음에 색상 값에다가 전부 논이라고 했으니까 데이터 프레임에 색상 값 컬럼을 추가한 거죠. 컬럼을 추가하고 모두 논이라는 단일값 적용을 해놓은 상태인데 그렇게 적용해 놓은 값을 각 지역별로 구별된 단계별 색상값으로 바꾸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실 이 데이터 프레임은 여기서 사실 쓸 건 아니에요. 이 칼라 값을 SVG 이미지의 면색상으로 바꿔줘요. 자, 데이터 프레임은 이렇게 단계별 색상값 준비됐고요. 그 다음에 SVG 이미지 코드 가져와서 거기에 적용된 색상값도 우리가 바꿔놨어요. 자, 그러면 소점 프리티파이라는 함수를 호출하시면요. 뷰티풀 솝이 갖고 있는 내용을 문자열로 변환을 해줍니다. 이거는 출력 내용이 너무 많아서 제가 출력 부분을 주석으로 막았어요. 자, 이렇게 생성된 문자열을 파일 쓰기 함수를 쓰셔서 SVG 확장자로 다시 라이트 해주시면 돼요. 그럼 파일이 생성이 될 거고요. 그렇게 생성된 파일을 SVG 함수한테 소스 문자열, 즉 얘를 통째로 주시거나 아니면은 파일 경로를 지정하시면은 생성된 SVG 이미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서울시의 그 노인복지시설 수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노인 인구 많은 지역일수록 많겠죠. 구로구 쪽하고 강서구 쪽, 그 다음에 여기 강동 쪽, 이쪽이 많고 도심지로 갈수록 좀 적네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여기 서대문구 신촌이니까 여기 어디겠죠? 이 동네도 노인 인구가 꽤 많은 동네인데
왜냐면 큰 병원이 저기 있어서 노인 인구가 되게 많은 동네인데 이 동네는 노인 인구 복지시설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은 이 동네 계시는 노인분들은 대부분 다 건물주라서 돈이 많아요. 그래서 돈 많은 지역은 노인 인구 수랑 상관없이 적더라고요. 여담이긴 하지만 제가 근처에 헬스장을 다니는데 오전에 수업이 없는 날은 낮에 운동을 하고 오후에 출근을 해요. 트로트 나오는 헬스장을 처음 봤어요. 노인분들이 하도 많아서 노인분들 동네 사랑방처럼 운영이 되니까 와 헬스장에서 트로트가 나오는데 운동하기 싫더라고요. 자 어쨌건 뭐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일단 요거 먼저 한번 요번 교시 해보시고요. 다음 그 밑에 준비한 예제는 다음 교시에 진행할게요. 예제가 좀 많아요. 핵심은 크롤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패스 태그 중에 id 값 요거를 기반으로 반복 돌면서 제가 데이터 프레임에 요 id 값을 미리 인덱스로 잡아놨거든요. 이게 일치하는 걸 찾아서 요 SVG의 데이터를 조작하는 거예요. 요거는 HTML이나 크롤링을 좀 해보시면 쉽게 적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아까 보여드렸던 QGIS 쉐이프 파일하고 이거하고 결과물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QGIS까지 안 가시고 요 정도 순으로 충분히 일반적으로 쓰는 GIS 결과물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을 거라고 봐요. 프레젠테이션 같은 거 할 때 집어넣기 좋은 이미지 생성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11시 40분에 시작할게요. 자, 다음 내용입니다. 아까 했었던 초등학교 데이터를 사용해서요. 실제 예제를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아까 사용했었던 데이터를 다시 한번 로드하겠습니다. 아까 예제 부분에서 이 부분이 설명이 좀 부족했는데요. 초등학교 데이터 가져올 때요. 원 데이터를 보면은요. 여기 위에 첫 줄이 비어 있어요. 첫 줄이 비어 있어요. 엑셀 파일을 데이터 프레임으로 가져오면은 첫 줄을 컬럼 이름으로 사용을 하는데 지금 첫 줄이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져오면은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 이름이 이런 식으로 unnamed 0, unnamed 1 이렇게 들어가요. 첫 줄이 비어 있으니까. 여기 skip rows라고 하는 요 파라미터는 몇 번째 줄을 몇 개의 행을 건너뛰고 데이터를 변환할지를 설정해요. skip rows를 1이라고 했으니까 한 줄을 건너뛰고 이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원 데이터가 중간중간에 저렇게 빈 줄이 있을 때 가져올 때 이제 이런 식으로 skip rows를 지정하시면 됩니다. 이게 은근히 쓸 일이 많은 게 데이터가 있으면 보통 이제 삽입한 다음에 여기 첫 번째 줄에다가 제목을 떡하니 집어넣는 경우가 은근히 많아요. 뭐 전국 초등학교 현황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놓는 경우가 은근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스킨로스가 하나, 둘, 세 개 건너뛰고 이제 스킨로스가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은근히 활용도가 좀 있는 기능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전처리 아까랑 똑같이 지나갈 건데 전처리 과정이 여태까지 예제들보다 조금 깁니다. 자, 일단은 필요한 필드만 추출할게요. 학교명, 학교 급급은, 소재지, 도로명, 주소. 요것만 뽑았어요. 이거를 초등학교 지역별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몇 개씩 있는지를 카운트 할 거예요. 자, 일단 결측치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예전 데이터는 도로명 주소가 없는 데이터가 있었는데 새로 받으니까 결측치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자, 그럼 데이터 정제는 안 해도 되고요. 지역별로 묶을 거기 때문에 도로명 주소에서 앞부분에 있는 요 이름만 빼야 돼요. 앞에 단어만요. 그래서 도로명 주소에서 첫 번째 공백이 등장하는 위치의 인덱스를 다 카운트해서 컬럼으로 추가할 겁니다. 자, 학교 추출한 데이터 프레임에서 소재지 도로명 주소, 특정 필드의 str이라고 하는 프로퍼티에 접근하시면 문자열 함수를 그대로 다 쓸 수 있어요. 거기서 공백의 위치를 찾아서 idx라는 필드로 추가했습니다. 뒤에 나오는 이 idx는 소재지 도로명 주소에서 첫 번째 공백이 등장하는 위치의 인덱스입니다. 문자열 핸들링 우리 전에 했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반복 처리하면서 여기까지 슬라이싱을 할 거예요. 이 idx 위치까지요. 자, 일단은 원본을 보존하려는 목적으로 하나 복사를 했고요. 인덱스만큼 반복 돌면서 i번째의 도로명 주소를 변수로 뽑아요. 그 다음에 미리 준비한 idx 값도 뽑아요. 이게 공백의 인덱스였죠? 처음부터 인덱스 위치까지 슬라이싱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시도라는 이름의 데이터 프레임 컬럼으로 새롭게 넣습니다. 전체 데이터를 반복문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걸립니다. 한 2, 3초 걸려요. 그러면 도로명 주소에서 시도만 쪼르륵 뽑아왔어요. 자, 근데 이렇게 해놓고 데이터를 확인을 해야 돼요. 왜냐면은 이것도 예전 데이터는 되게 많았는데 그나마 좀 정리가 됐더라고요. 충청남도인데 주소에다 충남이라고 적으면 다른 데이터가 돼버리니까 이런 거 눈으로 확인해줘야 돼요. 일일이 다 볼 순 없잖아요. 자, 데이터 프레임 컬럼에서 밸류 카운트, 각각의 값의 종류별로 개수를 셉니다. 전에 한번 나왔었죠? 그러면 이게 값의 종류인 거잖아요. 딱 하나 있네요, 전북. 전라북도라고 해야 되는데 전북으로 시작하는 주소가 3건이 있대요. 이거를 이제 필터링을 해주면 돼요. 어떻게 필터링 하느냐? 전라북도인 데이터 전북이라고 돼 있는 데이터 찾아서 전라북도라고 값을 바꿔줘야죠. 기왕 만드는 김에 지역별로 다 했습니다. 데이터 프레임 하나 복사하고요. 행이나 열의 값을 직접적으로 바꿀 때 복사를 안 하고 하면은 안전하지 않다고 해서 경고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행이나 열의 값을 직접 핸들링 하실 때는 복사를 하나 뜨고 하셔야 돼요. 자, 우리 전에 데이터 전처리할 때 조건부 값 지정하는 거 했었죠? 자, 값이 시도에 대한 값이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대구 경우의 수를 나열합니다. 각각의 경우별로 보정될 이름도 나열합니다. 자, numpy.select 조건과 값. 그 다음에 마지막 디폴트. 여기에 해당하는 값이 없으면 디폴트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때 대신 적용할 기본값이에요. 원래 있는 값을 쓰게 합니다. 경기도 같은 데는 여기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도 같은 데는 그냥 원본값을 그냥 디폴트로 쓰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보정하면은 여기 이름들이 쪼르륵 이제 균일화가 됐어요. 이제 시도별로 학교 급구분과 시도별로 그룹핑을 한 다음에 개수를 셀 거예요. 자, 이렇게 집계된 거에서 시도와 학교 급구분, 학교명을 따로 추출합니다. 추출했죠? 그 다음에 시도별로 묶고요. 시도가 같은 경우에는 학교 급구분으로 묶습니다. 그리고 개수를 셉니다. 그룹 바이를 하면은 그룹핑된 필드가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스가 돼요. 이렇게. 이거 이 자체를 그냥 표로서 제시하실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시각화할 때는
인덱스가 좀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as index fails라고 하시면 인덱스를 안 만들고 전부 필드로 만들어요. 자, 강원도 고등학교 학교명. 남아있는 필드가 학교명이었으니까 지금 그대로 왔는데 필드 이름 바꿔야겠죠? 그래서 리네임으로 학교 이름을 학교수로 바꿉니다. 평상시 전처리하면은 이렇게 컬럼 이름 바꾸는 것까지는 안 하는데 여태까지 배웠던 거 한번 쓱 다 써보는 겁니다. 시도 학교급은 학교수 됐죠? 자, 그럼 강원도의 고등학교 115개, 강원도의 중학교 160개, 강원도의 초등학교 368개. 피벗 테이블로 만들면 더 보기 편하겠죠. 피벗 테이블에 집계 결과 데이터 프레임으로요. 인덱스는 시도로 삼습니다. 컬럼은 학교 급구분. 그러니까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가 컬럼 이름이 되는 거예요, 각각. 그리고 나머지 학교수. 혹시라도 중복되는 거 있으면 합계해서 했습니다. 근데 이미 그룹핑을 다 했기 때문에 사실 요거는 필요 없어요. 중복되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만들고 나면은 이제 최종 데이터 전처리가 완료됩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이렇게 이제 단계별로 코딩을 하면서 데이터를 계속 이렇게 조작을 하는 거죠. 여기에 나와 있던 각각의 기능들을 앞에서 우리가 하나씩 살펴봤었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함수들을 어디서 다뤘었는지 한 번씩 뒤적뒤적 해보시면서 이제 따라가시면 될 거고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구하셨던 수준이 요 정도 수준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끝날 거면은 싱겁죠. 시각화해야죠. 자, 지도 파일을 여기 같은 폴더에 넣었었어요, 처음에. 근데 저는 파일 정리하다가 RES라는 폴더로 몰아넣어서 경로를 바꿨습니다. 여기 같은 폴더, 만약에 주피터 파일이랑 같은 폴더에 있으면은 RES가 들어갈 필요가 없겠죠. 네, 경로 맞추는 거니까 이거는 넘어갈게요. 맵 코리아 SVG라는 파일은요, 전국에 대한 행정구역별 지도입니다. 자, 읽어왔고요. 단계별 색상 또 만들기 번거로워서 그냥 아까 색깔 그냥 썼습니다. SVG 파일을 로드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경로가 보면요. G라고 하는 게 지금 보면은 도시고요. 그 다음에 그 G 안에 패스가 시도예요. 도예요, 여기 도. 자, 이렇게 해서 뽑으면 그 같은 구에 대해서 색상 값이 지금 여기 패스 여기에 지금 색상 값이 있으니까 같은 시 안에 있는 같은 구들은 색깔을 다 똑같이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SVG 전체의 SVG 안에 SVG라는 태그 안에 원본을 보시는 게 낫겠네요. SVG라는 태그 안에 G가 있고요. 그 G 안에 패스가 있어요. 자, 좀 보기 편하게 좀 할게요. 전체 보기 한 다음에 이걸 XML로 저장하시고 그 컨트롤 시프트 P를 누르면은 포맷이라고 했을 때 줄 정렬을 자동으로 해줘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태그 단위별로 접었다 폈다가 가능해지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데이터가 좀 복잡하더라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G 안에 패스가 딱 들어있으니까 편한데 인천 같은 경우는 강화군 안에 또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구별로 이렇게 있고 제일 웃겼던 게 세종시예요. 다른 애들은 다 G라고 하는 거 안에 들어있는데 세종시는 G가 없고 그냥 패스만 독립적으로 있어요, 지 혼자. 세종시가 좀 그렇더라고요. 요거를 발견했던 과정을 확인해 볼게요. 일단은 처음에 서울만 보고 G 안에 패스가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요 G 단위로 추출하면 G 단위로 C를 추출하면 되겠다 싶어서 SVG 안에 있는 G, ID가 있는 거 라고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만 했어요. 그냥 이것만 보고 아 나왔나 보다 하고 그냥 지나갔죠.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데이터를 요거 갖고 반복을 돌 거예요. 요 C 단위로 뽑았으니까 C 안에서 패스를 뽑아서 색깔을 전부 똑같은 색깔로 바꿔주려고 했어요. 요게 지금 한 단위예요. 리스트. C 단위로 뽑았으니까요. 자, 반복 돌아요. 자, 이 반복된 값의 ID, 요 G 안에 ID 값이 만약에 내가 준비한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스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없는 거겠거니 싶고 컨티뉴에서 다시 다음 걸로 넘겼고요. 지도상에 있는 ID 값이 자치구역 이름이었어요. 그 이름을 인덱스로 삼아서 초등학교 데이터를 뽑았습니다. 그럼 초등학교에 대한 학교 수가 나오겠죠? 그 학교 수로 단계를 나눠서 색상의 인덱스를 설정했고요. 그 다음에 아이템 객체 안에 fill이라는 색상 속성이 있으면 그 색상 속성을 바뀌었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만 코딩을 했었어요. 이렇게 코딩한 다음에 프리티파이에서 뽑아오고 이미지 저장하고 출력하고 아웃풋이란 폴더 미리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만 하고 결과를 확인을 해봤더니 웬 신텍스 에러. 아, 여기를 안 먹었구나. 아웃풋. 폴더 이름을 안 넣으시면은 그냥 이 프로젝트 폴더에서 바로 작업하는데 아웃풋이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진행하는 걸로 잠깐 수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이제 동작을 처음에 원하는 대로 안 하더라고요, 이게. 색상값이 안 바뀌었죠. 그래서 뭐가 잘못됐는지 제가 생각한 거랑 데이터가 다른지를 확인하려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들어간 거예요. 자, 전체 가져온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아이템의 ID 값을 출력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쭉 데이터가 나오고 레이어 19? 이거는 처음에 이거는 내가 준비한 데이터 프레임이 없는 값인데 그럼 요거는 건너뛸 수 있게끔 건너뛰어야겠다 라고 해서 이 코드가 들어간 거죠. 아이템 아이디가 피벗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스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건너뛰어라. 이렇게 하고 이 코드를 여기다가 다시 넣어서 아, 이제 레이어 19는 건너뛰었구나 라는 걸 확인을 했던 거고요. 그럼 이 아이템 아이디가 그 지역 이름이니까 준비했던 데이터 프레임에서 각각의 학교 수를 가져오는지 카운트해서 출력을 해본 거예요. 가져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학교 수에 따라 단계 값을 설정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이템이라고 하는 게 색상을 의미하는 값이니까 각각의 아이템별로 ATTRs를 출력을 해서 필 속성이 있는지를 봤는데 하나도 없더라고요, 처음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처음에 요 단위로만 처음에 생각을 했던 거죠. 이 안에 패스라는 거를 다시 들어가야 된다는 걸 생각을 못하고.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요 아이템에서 안에 코드를 확인하니까 요 아이템 단위 안에 이 아이템 단위 안에 패스라는 게 또 있구나. 그럼 패스를 한 번 더 가져와서 얘네들에 대해서 반복되면 색깔을 바꿔야겠다. 라고 해서 일단 이렇게 코드를 먼저 준비한 거예요. 아이템에서 패스라는 단위를 가져온 다음에 그걸로 반복 돌면서 그 안에 필 속성이 있으면 색깔을 바꿔라.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코드를 딱 실행을 했는데, 왜냐면 아이템 단위에 지금 어떤 필 속성 색깔이 없었으니까요. 딱 봤더니 딱 봤더니 여기 가운데가 뻥 색깔이 안 들어간 거예요. 이게 세종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 세종시에 학교가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원본 데이터에서 세종시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다른 애들은 다 G 안에 패스가 들어있는데 지 혼자 그냥 패스 덩그러니 있는 거예요. 얘는 C 안에 다른 자치구가 없나 봐요. 그래서 그럼 처음에 데이터 가져올 때 세종시는 별도로 가져와야 되는구나. 그럼 여기에서 SVG 안에 패스 값 중에 아이디가 있는 게 또 따로 있나 보구나. 세종시가 이 패턴이었거든요. 세종시가 그냥 패스만 덩그러니 있어요. 그래서 세종시에 대한 패턴을 추가하고 다시 돌렸습니다. 자, 그랬더니 지금 세종시를 갖고 왔는데 세종시는 요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요 아이템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세종특별자치시라고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ATTRS를 다시 출력해보면 다른 애들은 아이디 값만 있고 여기에서 하위 자치구를 또 들어가야 각각의 지역별로 들어가는데 세종시는 지 혼자 색깔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하위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는 건데 세종시는 하위 데이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지금 하위 데이터가 있다는 전제 하에 코딩을 한 건데 여기서 세종시를 또 분기해 줘야 될 필요가 생겼던 거예요. 이렇게요. 아이템 자체가 fill이라는 속성 갖고 있으면 직접 바꾸고 그렇지 않으면 안에 있는 패스를 찾아서 바꿔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출력했던 거를 감싸고요. 주석으로 맞고 다시 실행하면 이제 세종시까지 처리된 게 나옵니다. 아까는 회색이었는데 여긴 거의 흰색 가까이로 바뀌었네요. 자, 이 코드를 그대로 복사하셔서 여기 초등학교 이름만, 여기 학교 이름만 중학교로 바꾸고 출력. 여기도 아웃풋. 출력. 이게 전국의 중학교 분포, 그리고 값을 고등학교로만 바꿔서 아웃풋 출력 하시면은 고등학교 분포가 나오죠. 제가 저번에 그 데이터 분석하시는 분들은 약간 프로그램 같지 않다고 생각한 게 않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 게 보통 이제 데이터 분석하시는 분들은 진짜 이렇게 해요. 하나 만들어서 복사해 놓고 여기 값만 바꾸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요. 근데 보통 개발자라면 여기서 그렇게 안 하고 그래? 그러면 이거는 그냥 임의로요. 스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라고 한 다음에 for s in school 라고 반복 걸고 아까 만들었던 코드를 싹 집어 넣으면서 탭을 한번 싹 쳐갖고 미는 거죠. 이중 반복문으로요. 그럼 요 s 값을 여기다 걸어주면 전체 반복문 안에서 학교 이름이 계속 바뀌겠죠. 그럼 이제 파일 이름 저장할 때만 여기도 %s 합서 학교 이름으로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하면은 반복문 돌면서 데이터가 생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코딩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렇게 비슷한 코드가 들어가면은 아, 반복 한번 돌리면 끝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분석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그냥 복사해서 붙여놓고 이것만 고치지. 왜냐면은 그 정도만 해도 사실 훌륭하거든요. 이거 직접 이런 지도 만들려고 그러면 난리도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 코드 자체를 나중에 또 쓴다는 보장이 거의 없어요. 데이터 분석 같은 경우는. 이게 나중에 또 쓰이는 코드면은 당연히 반복문을 만들어 오는 게 나을 건데 어차피 한 번 하고 말 거니까 지금 조금 불편하고 말지. 거의 그런 식으로 가세요. 저도 해보니까 이런 경우에 정말 저도 복사 붙여넣기 하고 넘어가더라고요. 자, 전체적으로 지도 시각화라는 주제이긴 한데요. 오히려 여기서는 데이터 전처리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기 위쪽에 여기까지 데이터를 이렇게 어떤 과정으로 집계를 냈는지 이 과정을 좀 더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그 일반 사무 업무의 집계는 이 정도 선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갖다가 이거 이제 현재 현황을 분석하는 거고요. 이걸 갖다 이제 예측을 해 나가는 값을 만들어내는 게 실제 통계학 계열로 넘어가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그 기존에 조사된 내용을 기반으로 집계 위주로 분석하는 거를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예측을 위해서 가는 게 이제 추론 통계 내지는 확증적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용어가 지금 우리가 한 게 기술 통계 혹은 탐색적 데이터 분석. 이게 이제 EDA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반대되는 게 추론 통계. 확증적 데이터 분석이라고 해서요. 얘는 CDA라고 부릅니다. 뭐의 약자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보통 일반 사문 쪽에서는 기술 통계 위주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어디 대기업 같은 데 보면은 무슨 경제연구소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뭐 무슨 경향 발표 뭐 이런 거 하는 애들. 그런 애들은 이제 추론 통계 위주로 하고요.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론 통계를 위주로 하고요. 근데 추론 통계를 위해서는 기술 통계가 반드시 선행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기술 통계까지 정리를 마무리한 걸로 하고요. 이제 요거까지 실습해 보시고 마무리 할게요. 시간이 조금 길었네요. 다음 교시는 12시 50분에 시작할게요. 지금 12시 10분이라서 요거 시간 좀 걸리실 거예요.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 원하시는 사례에 딱 부합하지는 않겠지만 아마 요 정도 선에서 딱 요 정도예요. 네.
아, 다행이네요. 자, 요번에는 이제 아까 그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대로요. 24강 15원이라고 하는 패키지인데요. 얘도 정리하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많아서 다음 시간에 한번 더 이어서 좀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 오늘 예제는요. 앞에서 봤었던 일반 그래프들을 15원이라는 패키지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기본 코드는 다 똑같이 가는데 그래프를 생성하는 결정적 코드 한 줄씩만 좀 달라요. 기본 그래프들을 만들 때 10원을 쓰는 이유는 이뻐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자, 10원이라고 하는 패키지를 추가로 참조를 했고요. 얘를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은 패키지 설치 구문이 나와 있죠. 어제 하셨던 그래프 코드 거의 90%를 재활용하시면 돼요. 자, plt.rc 파람스 사용해서 기본 그래프 설정했고요. 자, 일단 선그래프입니다. 자, sb.lineplot 다른 옵션들은 다 똑같이 가는데 이 10원 패키지를 통해서 그래프 그리는 한 줄씩만 바뀌시면 되고요. 특이사항은 plt.figure 함수를 얘도 안 써도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선이 두 개가 나오죠. 자, 요것만 놓고 보면 별 차이 없어 보여요. 막대 그래프입니다. 10원 객체점 바플롯이라고 하시면서 x축과 y축 주시면 돼요. 선 그래프도 x, y를 같이 잡아줘야 된다는 게 특이사항이고요. 막대 그래프도 당연히 x, y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막대가 나오는데 어제 만들었었던 거는 색상을 따로 주지 않는 이상 다 똑같은 색깔이 나오거든요. 얘는 색깔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가로막대를 그리고 싶으시면 x하고 y 데이터만 교체하시면 돼요. 별도의 함수가 있진 않습니다. 그리고 10원을 쓰는 결정적인 이유가 이 팔레트 때문에 그래요. 색상 팔레트가 정해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적용할 수 있는 값, 기본 팔레트가 이제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 값을 하나 주시면 색상 테마가 이렇게 바뀝니다. 이거 말고도 좀 더 다양한 색상을 처리할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약간 추가적인 코드가 필요해서 파스텔 이렇게 하면은 색상이 좀 바뀌어요. 사실 요거 말고는 10원을 쓰는 큰 이유는 없고요. 여기서도 plt.grid 사용하면은 그리드 못해놨네요. 격자 나오고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는 이 결정적인 한 줄만 10원 객체에 의존하고 나머지는 그냥 파이플롯을 그냥 그대로 갖다 씁니다. 산점도 그래프 여기부터는 기능이 조금 세져요. 자, 온도와 아이스크림 판매 수량을 가정한 가상 데이터입니다. sb.scatterplot x축, y축 이렇게 해서 나머지 옵션 동일하게 해서 지정하시면 이제 기온에 따른 아이스크림 판매 수량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까지 우리가 봤던 거랑 비슷하죠. 자, 교통사고 데이터를 로드할게요. 데이터 프레임에 기반한 경우입니다. sb.lineplot이라고 하면서 데이터라는 파라미터로 데이터 프레임을 잡고요. x축과 y축에 적용할 컬럼 이름을 주세요. 컬럼이 아닌 경우 인덱스 같은 경우는 데이터 프레임을 인덱스 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컬럼 이름을 잡아주시면은 그 컬럼을 축으로 사용합니다. 그럼 데이터 프레임을 바로 만들어내고요. 서브 플롯을 사용할 경우에는 AX 파라미터 추가하시면 돼요.
자, 그리드를 사용했을 때 그리드가 이건 좀 약간 엑셀틱하죠. 자, 이렇게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 플롯. 데이터 프레임 잡아주고 X축, Y축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각각의 막대별로 색깔이 쪼르륵 알아서 바뀌어요. 팔레트를 바꾸시면은 팔레트에 따라서 색깔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점도 그래프인데요. 여기서도 스캐터 풀로 잡아주고 데이터 프레임 주고 X축, Y축만 주시면 돼요. 나머지 옵션 동일하고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데이터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유추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넘파이를 사용해서 회계식을 직접 추정을 했잖아요. 근데 그걸 그냥 자동으로 해줘요. 레그플롯이라는 기능으로 쓰시면 돼요. 레그플롯이라는 함수를 쓰시면은 이렇게 추세선까지 한꺼번에 같이 보여주고요. 추가적인 파라미터로 라인 KWS는 선 색깔, 스캐터 KWS는 점 색깔입니다. 자, 여기에 표시되는 이 색상 영역은요, 95% 신뢰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요 선 안에 있으면은 그래도 실데이터라고 믿어도 되는데, 이 선 밖을 빠져나가 있으면은 그때는 뭐 신뢰할 만한 데이터는 아니다. 보통 그거를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선형 회기를 사용하는데요. 국소 회기법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리얼로 선이 이렇게 직선으로 만들어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변화량의 선이 좀 삐뚤빼뚤하겠죠. 이때 로우레스 트루라는 파라미터를 주시면은 국소 회기법이라는 걸 사용하는데, 이거 쓰실 때는 스테이터스 모델스라고 하는 패키지를 추가로 설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 추세선이 직선이 아니라 실제에 가장 근접한 형태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말고도 다른 기능들이 되게 많아요.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sb.tearplot이라고 하면서 데이터 프레임을 통째로 주면은 데이터 프레임의 모든 컬럼에 대해서 관계를 교차 비교해서 다중산점도를 만들어요. 보통 머신러닝 돌리기 전에 이거 먼저 보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어떤 필드들끼리 연관지어서 학습을 시켜야 되나, 뭐 이런 거를 하는 간단한데 되게 센 함수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런 것들은 좀 다음 시간에 또 따로 정리할게요. 뭐 통계에서 보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왜 그래프 이렇게 네모 박스들이 이렇게 쳐져 있는 이런 그래프 있어요. 이런 그래프도 있고요. 뭐 되게 그래프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런 것들을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정리를 할게요. 자, 오늘 요거까지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본을 좀 더 정리하고, 그 다음에 탐색적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사례를 좀 더 준비를 해볼게요. 이것도 알로 돼 있어갖고 바꿔야 되는데, 전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그 타이타닉 그 되게 유명한 데이터 있다고요. 그거 사용해서 이제 각각의 데이터들을 어떻게 분석해 나가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려고. 요 그래프예요, 요 그래프. 네, 이게 저 시험 문제였어요. 네, 그래서 데이터 처리하고 뭐 문제 내주면 거기에 적합하게 분석해갖고 결론까지 내는, 이게 학교 시험 문제예요. 요거 중에 몇 개 쓸만한 예제를 좀 추려갖고 한번 소개시켜 드려볼게요. 그러면은 아까 그 지도했던 것처럼 뭔가 몇 가지 더 사례를 좀 더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다음 주 토요일은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남은 내용 정리하시고, 네, 시간 되시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